안녕하세요. 정경자입니다. 오늘은 쇼더플랜 제14장 읽어보겠습니다. 페이지 152페이지. 미팅과 트레이닝의 진정한 목적. 미팅과 세미나에 반복해서 참석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시작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매주 열리는 오퍼튜니티 미팅, 오픈 미팅에 참석합니다. 이 모임에서는 사업의 전반적인 요점을 설명해주고 새로 참석한 사람이 사업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이는 새로운 사람에게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억지로 무언가를 주입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오퍼튜니티, 기회 또는 찬스 미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많은 사람을 미팅으로 인도한 뒤 이제는 그만 데려와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인도했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어느 날 밤 미팅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는데 아무도 참석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주최자의 입장에서 이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입니다. 일반적인 미팅은 대개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우선 미팅 장소에 일반 교실에서처럼 앞을 향해 의자나 방석이 놓여 있습니다. 모임 장소는 누군가의 집부터 호텔 세미나실까지 매우 다양하며 정면에는 흑판이나 화이트보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미팅이 시작되면 정장 차림을 한 사람이 회사 제품, 마케팅 플랜, 보상 플랜을 설명합니다. 이 설명은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30분이 걸립니다. 오퍼튜니티 미팅의 일반적인 참석자는 예를 들어 22명 있을 때 그중 19명은 이미 등록한 네트워커이고 나머지 3명이 잠재 고객으로 불리는 처음 참석한 사람입니다. 권유를 받고 잠재 고객으로부터 참석한 사람은 대부분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강사는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말을 겁니다. 즉 22명이 있지만 3명의 잠재 고객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이때 몇 번이나 미팅에 참석해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듣고 있는 네트워커는 지루함을 느끼게 마련입니다. 심지어 미팅이라면 진저리가 난다고 말하는 네트워커도 있습니다. 이 현상을 미팅 알레르기라고 부릅니다. 여하튼 당신은 미팅을 지루해하지 말고 잠재 고객의 태도와 표정에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강사가 회사 제품 보상 플랜을 설명할 때 그들이 어느 부분에 수긍하는지 놓치지 말고 체크해야 합니다. 그들의 몸짓과 표정을 자세히 관찰하면 어느 부분에 흥미를 보이는지 어디에 의문을 느끼는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함께 일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왜 거절하는지 그 이유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을 모두 좋다고 인정하면서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느 부분이든 의문이 있거나 이해하지 못한 것이 있어서 아니요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잘 판단해 설명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아니요 라고 말하는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일단 그들은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사람을 보고 성공한 사람인지 아닌지 평가합니다. 그런 다음에 나도 성공하려면 저 사람처럼 프레젠테이션을 잘해야 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언젠가는 해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그것은 죽기보다 싫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 앞에 나아가는 것은 자신에게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기며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요라고 대답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을 덧붙이자면 그들은 사업 기회에 아니요라고 말한 것이지 결코 당신 자신이나 인격에 대해 아니요라고 말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거절당했다고 시리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세미나를 진행하다 보면 이런 일을 많이 경험합니다. 가끔은 시험 삼아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한 분에게만 부탁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만 누구든 앞에 나와 무슨 이야기라도 좋으니
3분 정도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희망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보십시오. 이때 손을 드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많아야 5% 정도입니다. 그러면 저는 즉각 사과의 말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농담을 해본 것 뿐입니다. 그 순간 손을 든 사람의 얼굴에 떠오르는 안도의 표정은 참으로 볼만합니다. 친구나 친한 사람과 함께라면 커피를 몇 잔이고 더 시키면서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도 청중 앞에서 말하는 것에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한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조차 중력회의에서 설명하거나 주주총회에서 보고할 때 식은땀을 흘리는 경우가 있다니 그 두려움은 청중의 많고 적음과 관계가 없는 모양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런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당신의 네트워크가 커졌을 때 어떻게 하면 매주 활기 있는 미팅을 개최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알고 또 그것을 실행할 수만 있다면 당신의 네트워크는 순식간에 크게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는 잠재 고객과 1대1로 만나거나 시즐 세션이라는 몇 사람의 모임에서 얼굴을 마주합니다. 냅킨 프레젠테이션 8을 참조하십시오. 이때 레스토랑이나 커피숍은 너무 혼잡하지 않은 시간에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재 고객에게는 녹음을 해달라고 부탁하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프레젠테이션을 다시 들어볼 수 있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후원할 때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일단 만나면 한동안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과 관련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 당신이 선택한 회사, 제품, 그리고 보상 플랜에 관해 20분 정도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이때 당신은 그것을 설명하는데 20분 정도가 걸린다는 것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상대방은 20분 프레젠테이션을 배우는 셈입니다. 1시간이나 1시간 30분에 걸쳐 회사 제품 보상 플랜을 설명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을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긴 프레젠테이션을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20분 프레젠테이션을 충분히 익혀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매일 커피타임에 1회, 점심시간에는 2회 정도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20분 프레젠테이션을 이렇게 활용합니다. 처음 3분간 회사를 설명하고 7분 동안 제품을 설명한 뒤 샘플을 보여주거나 때로는 선물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분은 보상 플랜을 설명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때는 전체적인 보상 플랜을 몇 개로 나눠 설명하는데 처음 듣는 사람에게는 마지막 파트가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이제부터 일주일에 5시간에서 10시간 동안 이 사업을 배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앞으로 6개월에 걸쳐 배울 것을 첫 미팅에서 모두 말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2가지 말은 후원한다와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장 필요하지 않는 말은 판매한다입니다. 몇 번이나 말했지만 이 사업은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써보고 마음에 드는 제품 정보를 서로 나눔으로써 유통이 발생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3가지 말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업을 보여주고 전달한다. 이 사업을 열심히 배운다. 이 사업을 향한 열정을 불러일으킨다. 처음에는 자신의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전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5시간에서 10시간을 6개월간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 과정에서 지식이 늘어나고 열정은 더욱 강해집니다. 즉 처음에는 매달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의 부수입만 벌었다고 좋겠다고 하던 사람이 열심히 사업을 배워 월 수입 100만원이나 200만원도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열정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녹음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당신이 녹음해서 전달해 주십시오. 그리고 20분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전에 미리 이렇게 말하십시오. 도중에 뭔가 질문사항이 있거나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잊지 않도록 적어두십시오. 설명이 끝난 뒤에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도중에 질문을 응하면 20분이 넘어가기 때문이라고 확실히 말해둡니다. 더구나 녹음을 하는 중이므로 질문과 응답 없이 이야기를 부드럽게 진행하는 것이 나중에 활용하기에도 훨씬 더 좋습니다. 또한 20분 프레젠테이션은 순서를 정해 이야기를 진행해야 하는데 도중에 질문에 응하면 이야기가 뒤죽박죽 섞이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이야기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맙니다. 설명이 끝난 뒤 상대방이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주저하는 기색을 보이면 다음과 같이 말하십시오.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한번 우리의 미팅에 참석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모두가 어떻게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매주 이루어지는 트레이닝의 목적은 어떻게 친구와 약속하고 또 어떻게 프레젠테이션을 할 것인가를 배우는 데 있습니다. 즉, 이것은 오퍼튜니티 미팅과 달리 잠재 고객이 아니라 네트워커들을 향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혹시 자신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 집중적으로 이야기가 진행될 때 보다 더 귀를 기울이게 되고 내용도 더 잘 이해했던 경험은 없습니까? 당신이 네트워커들에게 회사 제품, 보상 플랜을 설명하는 동안 그들은 잠재 고객과 함께 트레이닝을 받는 셈입니다. 이 교육법은 결국 앞서 예시한 대로 출석자 22명 중 19명의 네트워커는 기회를 공유하고 3명의 잠재 고객은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의 자기 모습을 확실히 상상해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룹의 리더는 한 사람으로 충분하므로 당신은 이미 성공한 그룹의 선두에 서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 그룹의 리더가 되십시오. 당신 그룹의 네트워커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임을 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프레젠테이션 8에서 말한 시즐 세션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장작은 한 곳에 모이지 않으면 타오르는 에너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네트워커들도 그룹 구성원들과 대화하면서 서로 자극을 받고 에너지를 나눠 갖습니다. 가능하면 미팅 장소의 격을 높이기 위해 약간의 돈을 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가령 시장처럼 소란스럽고 산만한 곳보다는 격조 높은 음악이 흐르고 분위기가 우아한 곳에서 이야기하는 편이 더 낫습니다. 만약 저녁 시간에 미팅을 연다면 늦어도 8시에는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9시 30분까지는 끝내야 합니다. 집이 먼 사람을 충분히 배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룹 차원에서는 6시 30분이나 7시쯤에 모여 함께 식사를 하고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네트워커들이 새로운 잠재 고객을 안내하기에 적합한 기분 좋은 장소와 분위기를 만드는 일입니다. 당신이 레스토랑이나 커피숍에서 사람들을 만날 경우 처음에는 당신이 커피값을 지불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그것은 당신이 사업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할 때 이야기입니다. 일단 그들이 회원으로 등록하면 각자 계산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서로 사업 파트너로서 대등한 만남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아직 20분 프레젠테이션을 듣지 않은 사람을 트레이닝 세션에 초대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리더가 네트워크들을 트레이닝하는 현장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초대할 때 이것은 어디까지나 트레이닝이며 오퍼튜니티 미팅이 아니라는 점을 말해 두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트레이닝이 진행되는 동안 기회에 눈을 뜨게 됩니다. 감사합니다.